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증권시장에 푹 떨어지는 등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아마 가장 이 상황을 표현을 잘해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마디로 뜬금없는 거죠. 쓸모없다. 뜬금없다. 뜬금없다. 네. 뜬금없다. 네. 그러니까 생뚱맞다. 네. 생뚱맞다. 네, 요즘 말로 생뚱맞은 네. 발표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부각이 심하게 됐던 것은 그때 우리가 그 3개월, 2개월 전까지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상한선이 의회에서 하나의 그 상당히 어려운 그 정쟁으로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용등급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그것은 당시에는 정부 부채 상한선이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지만, 비록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지만 연방 채권에 대한 부도 내지는 지금 유예 사태는 있을 수 있는 거였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급이 확실치 않은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상급 신용 등급인 AAA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국채의 신용 등급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만약에 의회가 그 당시 타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부 부채 상한선 문제가 지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부문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신용 등급은 미국 경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네. 이 신용 등급은 뭐냐면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 이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도 미국의 연방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연방 채권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지불 준비, 그러니까 소위 리저브 커런시라 그러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어디 가도 통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 다음에 미국의 연방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든 통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연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최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2달 전까지의 정부 부채 상한선의 문제가 아주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것이 맞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왜 이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제 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부채 상환이다 뭐 이렇게 내놓긴 하지만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뭔가 그들만의 이익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님.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네. 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사태 때 이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는 S&P나 무디스, 피치들이 아주 심하게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프라임의 채권들에 대해서 이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다 굉장히 높은 등급을 매겨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전부 그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그 채권들을 사들였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금융 위기가 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 밝혀진 일인데, 네. 그러면 신용평가기관은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현주 앵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신용평가기관은 완벽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때, 금융위기 때 왜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등급을 줬느냐? 본인들은 그때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줬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그런데 신용 등급을 할 때 당시에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만약에 S&P나 뭐 무디스나 피치가 그런 서프라임 채권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면 본인들 회사들도 그 다음부터 일할 게 없다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워낙 네. 그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 네. 기관들에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해가지고 채권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신용평가기관으로 오는 의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이익 추구의 목표와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상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그 비판의 일부가 있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과연 뭐냐?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이해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는 현재 상태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피치가 이걸 했다고 해서 피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치가 연방 채권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심이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연방 채권은. 그 다음에 연방 채권이 피치의 등급 강등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럼 피치가 연방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대가 돼야 되고, 피치가 이번에 해가지고 연방 채권 가격을 낮춰가지고 자기들이 채권을 많이 산다. 이것은 기업 모델상으로 피치는 연방 채권을 구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좀 이상한 결정이다. 정말로 아주 그 상당히 생뚱맞은 결정이다라는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피치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라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실제적인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나갔나요? 피치는 그냥 그런데 앞에 있는 나중에- 거고. 음모론이 있다고 나중에 시간이 생각하십니까?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피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예. 피치가 신용 등급을 하는 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자체 현재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굉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들의 그 명성, 레피테이션을 침해당할 각오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뭐랄까 그 이 미국의 연방 부채 문제가 이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식의 또 평가를 또 지금 내렸거든요. 이 피치의 이 신용 등급 이 강등에 이은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타당한 얘기죠. 지금 연방 정부의 그 부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현재 부채 수준과 부채 전개 방향이 신용 등급을 낮출 만큼의 그렇게 큰 차이냐는 것은 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유지를 해왔어요. 지금 현재 연방 부채 그 수준이라는 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론 조금 이상한 거 하나는 있어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연방의 재정 수입이 늡니다. 그게 같은 물건을 1,000개를 팔아도 달러로 표기된 그 판매액이 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로 인해서 세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그 3,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수가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은 분명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채권, 연방의 부채가 가져올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과 연방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단계에서 그 우려가 얼마 전까지의 우려보다 훨씬 늘었냐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여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우려는 있지만 이 피치의 강등과 연관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1년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때는 2011년은 한마디로 미국도 불안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유럽의 국가 부채 위험이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그때 저희가 피익스라고 그랬던가요? 그 포르투갈, 뭐 이탈리, 아일랜드 뭐 이런 데들 해가지고 그런 데들의 부채 위험이 심각했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당시의 유로 지역의 통화인 유로가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존폐 위기까지 거론이 되던 시기였었어요. 예. 그런 시점에서 그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에 당시에 주식 시장도 타격이 굉장히 컸고요. 채권 시장도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면서 금값이 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은요, 주식시장도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잘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퍼져 있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안정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치가 한 것은 한마디로 2011년에 S&P가 했을 때는 그럴만하다라는 얘기였던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한 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이것을 반증하는 제일 좋은 그 가격의 흐름이 뭐냐면 금값이에요. 금값이 변동을 안 해요. 이 피치가 강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치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더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2011년과 지금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지금 저 뉴욕 증권시장도 어제 하루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뭐 그냥 뭐 다시 또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별로 주식시장 그렇게 그렇죠. 주식시장도 지금 보면은 피치 때문에 어제 내려갔다라고 보는 의견이 더 다수가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제는 이제 그동안에 뭐 상승 그동안에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죠, 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프로핏 테이킹도 좀 해야 되고 어. 그럴 어떤 업앤다운 하는 그 시점에 우연히 피치하고 이 타이밍이 맞은 거지. 피치의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가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다이먼 의장도 저기 최현면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미국이 트리플 A가 아니면 어디가 트리플 A인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아주 내용은 뭐 소위 그 언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는 뉴스감으로는 멋있는 그 제목은 달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뉴스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피치가 이번 일로 피치의 신용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적당한 그 합리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피치의 이번 행동은 약간 좀 뭐 너무 더워서 그랬나 뭐 이런 정도의 더워서 그랬나? 네, 이런 그 혹독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